나중에 여러분은 취득 이 세법을 공부할 때 그 하루에 다 끝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세법은 하루에 그렇게 반복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세법을 전체 흐름을 보려면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하면 한 13페이지 수는 조금은 했지만 15장 정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그걸 반복해서 계속 보면 됩니다. 빨리 눈 떠지는 거. 자, 그다음 44페이지 볼게요. 그 취득세 비과세인데 일단 비과세는 아예 과세 대상에 제외한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 비과세 규모가 범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부 그 요건들이 대부분은 감면이나 면제 대상으로 넘어갔어요. 감면 면제는 조세 특례법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다른 겁니다. 좀 지저분한 법이에요. 기분 나쁘면 들어왔다가 기분 없으면 또 사라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비과세는 영원히 갈 법이에요. 예, 법률에. 그래서 1번이 큰 타이틀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에 있다. 우리 지금 과세 주체가 누굽니까?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 등이 취득한 행위는 비과세 주세요라는 겁니다. 단 여기서 뭐라 했어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하여는 무슨 주의를 한다? 상호주의를 주관한다. 이 말은 뭘까요? 대한민국 정부에게 비과세하면은 상호주의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과세 주라 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게 과세한다면 그 정부도 또 과세하라는 거죠. 그게 상호주의를 정한다는 거고. 자, 근데 1번은 거의 1번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2번인데 2번에 별 표시하면 됩니다. 자, 국가 등에 있죠. 국가 등이 아니고 국가 등에게 이 말이에요. 예, 기부 체납 줄 거죠. 기부 체납. 그다음 기속시킨다고요. 그래서 기부 체납하거나 기속시킬 목적으로 마지막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부동산 취득 행위는 비과세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가로 1번에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과세하는데 가로 1번과 가로 2번은 뭐냐? 간단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판단이 내가 국가에 기속시켜 줬는데 국가에 기부 체납해 줬는데 뭔가 대가를 받았다는 거죠. 대가가 따른다면 과세하겠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든 등록 매너세든 재산세든 모든 지방세 비과세는 어떤 수익성이 가지고 안 되고 수익성이 있다면 무조건 비과세 안 되고 사치성 오늘 배운 사치성 재산 있죠. 사치성 재산 종류가 몇 종류죠? 5종류야. 5종류 암기를 별골 5선주 뭐라고요? 별골 5선주 별장 그 다음에 골퍼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 5가지 해당하면 비과세가 될 수 없어요. 또 대가를 수반하는 유료 개념은 비과세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가로 1번이 국가 등의 기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 또는 정려하거나 기속 등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다. 그럼 1번은 뭡니까? 기속시켜야 되는데 기속시키지 못했다 이 말이죠. 기부 체납하려고 샀는데 기부 체납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국가 등의 기속 등의 반대급부로 이 포인트죠.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려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면 그러니까 어떤 대가가 수반했다도 비과세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암기 개념 아니죠? 예. 자, 그런데 방금 2번에 다시 갑니다. 국가 등의 기부 체납하거나 기속할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요게 대표적인 것은 모든 취득 대상물을 말한 게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뭐라고요? 부동산에 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트럭을 한 개 사가지고 지방정부에 기속시켜 줬어요. 그거는 비과세 안 된다고요. 부동산 취득.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용도 구분에 대한 비과세인데요. 1번이 신탁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탁법은 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민법상의 계약이죠. 신탁법 민법상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만약에 50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 500억짜리 재산을 내 스스로 관리를 못하겠다. 나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동산 관리를 좀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면 전문가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재산을 맡기는 사람은 뭡니까? 위탁자라고요. 재산을 받아들여 관리하는 회사가 수탁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내 재산을 관리하려면 일단 이전 등기가 돼야 된다고요. 위탁자의 부동산이 누가 한 프로? 수탁자의 이전 등기된다. 여기서 뭘 생각할까요? 비록 등기 이전은 시켜줬다. 그럼 등기부상에는 수탁자가 취득행위지만 그 등기부상에 명시가 된다고요. 신탁법의 계약으로서 위탁자 누구, 수탁자 누구. 됐나요? 아, 그럼 이거는 등기부상으로만 소유권 취득했고 실질적 소유권이 없구나. 그럼 여기서 등기 이전은 뭡니까? 소유권 중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생각할 때 사용권리, 수익권리, 처분권리 있죠. 뭐만 이걸 관리하기 위한 사용에 대한 권리는 가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용해서 수익을 가질 권리가 없고 처분 권리도 없기 때문에 사실 취득 행위가 아닌 형식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탁자가 수탁자가 계약을 했겠죠. 뭐 10년 계약한다, 15년 계약한다 할 거야. 그럼 계약 기간 동안에 이놈의 수탁자가 재산 관리를 너무 못 해주네. 그러니까 늘 갱질하고 기존 수탁자를 갱질하고 다른 수탁자와 다시 계약할 거잖아요. 그럼 기존의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한 것을 다시 누구한테? 다른 새로운 수탁자 이전 등기하죠. 그럼 수탁자에서 수탁자를 이전한 것도 행위상이죠. 자, 내가 지금 판서를 안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 기간이 10년이면 계약 기간 끝나면 다시 위탁자 명의로 다시 돌아오겠죠. 소유권이 하는 데죠. 그럼 자기가 자기 것을 받았으므로 취득 행위가 아니다. 자, 또 안정하려 또 마음이 이상하다. 자,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위탁자. 자, 민법상에는 이거를 신탁자를 하는데 우리가 경제적 개념에서는 전부 다 위탁자라 말합니다. 그럼 받은 사람이 뭐다? 수탁자예요. 그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렇게 이전 등기한다. 이 이전 등기하는 행위는 뭐다? 그 등기적인 문제가 사용에 대한 권리와 그 다음에 수익 권리, 처분 권리 중에서 이 권리는 없다고요. 단지 관리를 위한 사용에 대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다. 됐나요? 자, 그럼 기존의 A 수탁자에서 새로운 수탁자 B라는 수탁자에게 똑같은 이전 등기 행위도 똑같은 행위다. 비과세다. 되나요?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의 해제로 다시 위탁자로 돌아오는 행위 있죠. 소유권 하는 행위도 비과세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거는 신탁법인데 요 말이 너무 무조건 과세다. 명의를 빌렸다.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죠.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요. 명의신탁. 그럼 명의신탁 오면 무조건 뭐다? 과세합니다. 라고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위탁자에 수탁자에서 계약이 끝나면 위탁자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위탁자 외 다른 사람이 위탁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것도 무조건 과세다. 그 말은 뭐냐? 수탁자에서 위탁자가 갑이라고 봅시다. 그럼 본인이 본인 걸 받으니까 이건 비과세인데 이 위탁자가 사망을 할 수 있죠. 그럼 사망하면 본인 위탁자가 안 받잖아요. 그 위탁자가 상속인이 받겠죠. 그럼 상속 취득이 돼야 되니까 과세고, 또 위탁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 관계에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 채무를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나중에 이거 받아가. 그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본래 위탁자 외의 위탁자, 그러니까 위탁자의 지위가 바뀌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같다는 말이잖아요. 본래 위탁자 외의 자가 받는 건 다 과세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조합이 있어요.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에는 신탁행위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취득행위는 뭐다? 무조건 과세다. 되나요? 예, 그래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자, 조합원 간의 행위도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과세. 뭐 암기를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밑에 그 주의하는 것은 신탁법에 의하지 않은 신탁재산의 취득 및 되나요? 신탁법이 아닌 취득은 뭐죠? 명의신탁. 그리고 재건축조합 또는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간의 신탁. 됐나요? 그 주택조합, 조합원들 간의 취득행위는 비과세, 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거 방금 뭐랬어요? 본래의 위탁자의 아닌 자가 받으면 가세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1, 2번. 임시흥행자. 아까 우리가 뭡니까? 아까 세율할 때 특례 세율이 있었죠. 임시 건축물이 있었죠. 그럼 임시 사용되는 건축물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한다.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한다. 그럼 1년을 초과하면 가세는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기준세율이 2%만 정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가운데입니다. 임시 건축물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라 했죠. 단 사치성 재산에 속하면 가세합니다. 그래서 요 사치 재산을 문제에서 사치성 재산 안 하고 나중에 별장 또는 고급 주택 이렇게 논다고요. 사치성 재산은 제외, 사치 재산은 가세합니다. 자, 그다음 별표시 3번 별표시. 자, 개수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개수하는데 우리는 개수적인 문제는 건축물이죠. 건축물. 그럼 건축물의 개수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럼 건축 구분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세 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 건축물은 하나의 뭡니까? 건물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별도로 하나의 독립된 기능하는 지상에 설치한 독립시설물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부속되어서 성강리 등 딸린 시설물이 있다. 그래서 건축물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요거에서 개수라는 것은 건물은 건축법상에 대수선하는 행위를 개수라고요. 그 다음에 독립시설물은 그를 수선하는 행위를 개수라는 용어를 쓰고, 딸린 시설물은 하나 새롭게 설치하거나 또는 수선하는 행위를 개수란 말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개수가 된다면 이런 개수로 인했을 때는 아까도 오늘 첫 시간에 또 했어요. 이 개수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무슨 가액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이 있을 거고, 이 증가한 가액에 세금을 적용할 거다. 그럼 이 증가 부분을 세율을 적용할 때 이 개수로 인해서 무슨 부분이 있다면 면적 증가가 있는 부분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을 하고, 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간주 취득으로서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 중과 기준 세율은 2% 정한다. 그러니까 일단 개수 행위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할 거란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 개수 자체가 뭐냐? 공동주택. 뭐라고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가액 기준이 있어요. 얼마죠? 9억 이하. 시가 표현액이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는 뭐한다? 비가세한다. 원래 개수행위는 가세하는데 보존주택 기준 단위가 9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할까요? 우리가 지금 세법상의 단위를 잡을 때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9억과 6억이 있어요. 9억 단위가 있고 6억이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오늘 사치성 재산 배웠어. 그 고급주택 기준값이 얼마죠? 단독주택, 고급주택 단독주택 6억이잖아. 공동주택도 6억이죠. 그 나중에 우리가 국세론 넘어가. 국세론 들어가면 그는 고급주택 개념이 없고 고가주택이 나와요. 지방세는 고급주택 개념이 있고, 되나요? 국세에 가면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 고가주택이 있어요. 그럼 고가라는 것은 금액 기준만 따진다는 거죠. 고가. 그럼 지방세는 고급주택은 아까 뭐도 있고 가액도 있고 면적도 있고 부대시를 따지는데, 예? 나중에 국세를 갔다면 고가주택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금 팔았을 때 그 양도 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 합니다. 되나요? 그러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임대는 팔지 않은 거죠. 팔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우리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따진다고요. 그러면 이 가세 기간이 종료된 그 날, 임대를 개시한 날이 아니고 가세 적용이 적용 날, 납세의무 성립일, 가세 기간 종료일 현재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에요. 임대 소득에서 고가는 9억이란 단위는 같은데 언제 기준? 가세 기간 종료일 시점 9억 초과. 임대할 당시는 만약에 8억이라도 가세 기간 끝나는 시점이 이 9억을 초과한다면 고가주택이라고. 이해됐나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지금 현재 양도 시점에 그 물건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듣긴 들었어. 9억도 듣고 6억도 들었는데 그냥 장난친다고요. 이거를 여기는 지방세죠. 그러면 여기는 9억이죠. 9억. 그래서 실수한다고요. 아, 지방세니까 6억이겠지. 6억 이하인 공동주택 개수를 논다고요. 6이 아니라 9억 이하인 공동주택 개수는 비과세입니다. 그래, 첫 번째 조심할 부분 단 금액. 두 번째 조심할 거는 왜 내가 이걸 다시 설명했느냐면은 모든 개수 행위를 다 비과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 대수선 제외된다고요. 되나요? 그래서 9억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대수선한 경우는 비과세합니다. 라고 하면 틀렸다고요. 대수선 행위는 과세한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그게 가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공동주택 개수는 비과세합니다. 근데 가로에 뭐다? 대수선은 제외되어 있죠. 그럼 대수선 행위는 과세한다. 이 뜻이에요. 자, 45페이지 보죠. 기출문제 볼까요? 지방세법상 신탁입니다. 자, 가로 속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이 뭐 했어요. 이러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줄 것이에요. 부과하는 모두 몇 개입니까? 했어요. 취득의 비과세가 아니라 부과한다 했어요. 자, 그럼 기억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 이전이죠. 그럼 비과세죠. 자, 니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죠. 비과세죠. 자, 디귿 수탁자가 변경되어서 신수탁자가 오타 났네요.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죠. 아까 1번, 2번, 3번이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리얼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인정 안 한다 했죠? 이건 무조건 가세다. 그래서 아까 가세되는 행위는 뭐다? 명의신탁. 본래의 위탁자가 아닌 위탁자 외의 자가 취득했다. 가세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행위는 무조건 가세다. 이렇게 잡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기출문제.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있는데 1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체납 조건, 기부체납.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이게 아까 자동차 되면 안 된다 했어요.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반대급부로 났죠. 기부체납 대상물 의무 사용권을 제공받은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죠? 대가가 따랐기 때문에 기부체납 부동산도 가세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상속입니다. 맨 끝에 가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에 취득한 거로 본다. 맞죠? 예, 3번에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 줄 거죠. 유상 취득입니다. 경우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을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표율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가세표현하죠. 뭔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우리는 취득 시기와 가세표준 내용에서 객관적 우리 실질주의 가세 원칙에 대해서 사실상 가액을 하고 사실상 취득 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사실을 하려면 그 사실이 입증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입증 효력이 있는 것은 국가로부터 취득했을 때, 그래 아까 국가가 났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했을 때, 그다음 법원을 통해서
뭐 공매나 경매 받았을 때, 판사가 소송 사건에 의해서 판결문 결정을 내렸을 때, 법인과 그놈으로서 법인 장부 입증됐을 때, 그래서 줄여서 국수공판장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앞에 국가로부터 있잖아요. 그리고 유상취득했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상대방이니까 뭐냐, 사실상 취득 시기와 사실상 가액을 가표한다는 거죠. 국수공판장. 응? 자, 그 다음 4번은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등기 등록한 후 줄 거 보세요. 이걸 뭘 강조해서 내가 승계 취득한 건데, 승계 취득에 대한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을 보지 않겠어. 그럼 그 계약 해제 요건이 세 가지라 했죠.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겠어. 그러나 그 계약 해제 요건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다 했어.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라고 강조했다고요. 됐나요? 그리고 해제 기간은 60일 이내고 변경이, 그리고 입증하는 거죠. 하해 조서나 인락 조서나 자백 공정정서나 그 다음에 해제 신고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면 된다 했어요. 가장 내가 강조한 것은 뭐다? 공시라고요. 공시. 등기 등록하지 않고. 그래서 등기 등록한 후 있죠.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틀다고요. 왜 틀다? 예, 등록한 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세된다고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 방금 했죠.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대수선 포함하면 안 되고 대수선 제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편이 뭐다? 9억 이하. 요게는 요 지문은 두 개를 트는 부분 대수선 포함하면 안 되고 제외가 돼야 되는 부분 9억입니다. 6억이 아니고 9억입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틀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등록 매너세인데요. 자, 등록 매너세는 흐름을 한번 빨리 볼게요. 자, 이제 어려운 부분 끝났는데 등록 매너세인데, 자, 일단 설명드려 나중에 질문하세요. 자, 등록 매너세죠. 되나요? 등록 매너세. 자, 등록 매너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등록 매너세는 유일하게 우리 세법상에서 무슨 주의냐? 엄격한 형식주의입니다. 모든 세금은 실질주의를 하는데 이 등록 매너세만 엄격한 형식주의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형식이란 것은 등기부와 등록원부에 있는 내용을 기준 적용한다는 거죠. 사실과 불일치하면 사실을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등기부 등록원부상의 내용만 적용한다. 계속 강조하는 거 이거 형식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등록은 엄격한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등기 등록하려고 한다면 또 등기 등록 행위 자체를 가세권자가 몰라요. 그럼 이것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주의입니다. 됐나요? 신고주의. 그리고 법정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를 해야 돼. 그럼 오늘 조금 전에 비할 때 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며칠이 주어졌습니까? 60일 이내가 주어졌죠. 그럼 등기를 하고자 할 때도 그게 또 취득세도 등기를 할 때도 기간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공시는 기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등기 등록하는 법정 신고기 납부 기간은 법정 신고 납부는 기간이 없다 말이야. 너가 등기 등록하려면 언제까지?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선납하세요 라는 겁니다. 선납세 성격이라고요. 됐나요? 무슨 성격? 선납세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간은 등기 등록까지인데 이미 등기 등록을 마쳤어요. 그럼 등기 등록한 후입니다. 등기 등록이 된 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취득세에서 취득 당시는 일반 과세였는데 5년 내에 중과세성이 되었죠. 추징되죠. 자, 그러면 일반 비과세 되었는데 과세로 전환되었죠. 됐죠? 그때 며칠이에요? 60일이죠. 그럼 이거는 이미 등기된 후에 변경이 됐어요. 자, 처음에 등기 등록할 때는 기간이 있다 없다? 기간이 없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근데 이미 등기된 물건이죠. 그 등기된 물건에 대해서 변경이 돼서 세금이 추징돼. 이때는 취득세와 동일하게 똑같이 60일. 그러니까 항상 취득세와 이 내용은 같이 비교가 돼서 할 거야. 왜? 둘 다 형식주의니까. 되나요? 형식주의. 자, 그러면 이 등기 등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관계를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없으니까 국가기관,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보호비를 주는 거예요. 보호비를. 그래서 수수료 성격이라 합니다. 무슨 성격? 수수료 성격.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 면세점을 정해요. 그러면 이 등록세는 그런 면세점보다도 네가 일단 잉크를 묻혔잖아. 하는 의미야. 그러면 그 수수료가 직접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정해봤더니 100원이 개선됐어. 1000원이 개선됐어. 5000원이 개선됐어. 그래서 그래도 너는 이만큼은 내야 돼. 기본적으로 기본 세금을 내야 돼. 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최저한 세제도가 됩니다. 최저한 세. 되나요? 한도로 세금을 납부해라 이 말입니다. 납부하지 말라가 아니고 일단 너는 국가기관의 행정 힘을 일단 붙어서 잉크를 찍었으니까 무조건 기본 세금을 내라. 그게 뭐냐? 6,0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6,000원. 그래서 산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이 말이에요. 세액이 등록 매너 세액이 6,000원 미만일 경우는 6,000원으로 한다라는 거 있어요. 6,000원으로 한다. 이게 뭐라고요? 최저세액제도. 자, 이 개념이고. 그러면 또 엄격한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이 등기가 이미 마쳤어. 등기 등록 후 그것이 사기, 부정, 무효, 취소가 됐어. 뭐라고요? 사기나 부정이나 무효, 취소 이 등을 묻지 마라. 이미 잉크 묻힌 것은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반환받지 못한다. 무슨 주의가 되니까? 엄격한 형식주의니까. 환급제도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환급제도가 없다. 그럼 취득세는 이미 거래가 된 것을 아까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받을 수 있는 거고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법률 행위가 안 되니까 이미 납부한 세금도 되도록 받을 수 있다고요. 사실주의 가세니까. 근데 이거는 엄격한 형식주의이므로 뭐한다? 반환받지 못한다. 환급제도가 없다. 이 경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는 법적 기간 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산세가 적용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신고든 등록면허세 신고든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한다? 시, 군, 구에 가서 신고를 할 거고 신고를 한 다음에 뭐를 받아서 납부세를 받아서 납부를 할 겁니다. 그럼 신고를 하고 나서 납부가 이루어지죠. 납부하고 나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됐나요? 그러면 납부를 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납부했던 증거 자료를 받아야 돼요. 영수증을. 그럼 납세자 보관용이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확인서 한 통. 무슨 터? 확인서 한 통과 그 다음에 통지서 한 통. 기억해야 됩니다. 확인서 한 통과 이 통지서 한 통을 법원에 등기하러 갈 때 관할 관공서에 등록하러 갈 때 그 등기 수리에 첨부를 시킵니다. 뭐를 첨부시킵니까? 확인서 한 통, 통지서 한 통. 내가 세금을 냈다는 걸 증거를 제시해야만이 그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받아준다고요. 세금 안 내면 안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요게 첨부해서 제시하는 까지가 이게 뭔가 접수하는 날까지다 이 말이야. 무슨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요. 그럼 요까지는 기간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등록면에서는 본 등기가 되기 전에 접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됐나요? 그럼 등기 등록 후에 방금 뭡니까? 무효가 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 있고요. 됐나요? 등기 등록 후에는 무효가 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 있고요. 근데 등기 등록 후에 그것이 변경돼 세금이 추징된다면 그때는 기간을 60일을 가진다 했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은 유일하게 예외가 내가 등기하러 갈 때 신고를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납부를 해서 첨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시군구에 가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됐나요? 시군구에 가서는 신고 안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느냐? 바로 법원에 갔어. 누구를 대리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법무사가 바로 법원에 가서 바로 납부를 했네요. 뭐 했다고요? 납부를 했다고요. 법원에 가서 신고하고 시군구에 가서 신고 안 하고 법원 등기소에 가서 신고를 바로 했다고요. 그래서 바로 납부했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신고를 안 하고 납부했죠? 그럼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돼야 되는데 이 등록면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비록 시군구에 가서 신고를 안 하고 법원에 가서 납부했다면 이거를 뭐로 인정한다?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보겠다.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보겠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잘 노는 등록면에서 아주 잘 노는 간주신고 제도란 겁니다. 그럼 간주신고 제도가 적용되니까 이거는 가산세가 있다 없다? 가산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취득세가 그렇다면 가산세가 적용돼요. 이거는 등록면허세만 인정해야 제도. 자, 그럼 간단하지만 등록면허세만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똑같은 행위지만 뭐다? 엄격한 형식주의. 엄격한 형식주의. 법정 신고 기간도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근데 변경일 때는 취득세 동일하죠. 그리고 이것도 수수료 성격이니까 어떤 말이 된다? 최저한세, 면세점이 아니고 얼마다? 6,000원 미만일 때 6,000원을 납부한다는 뜻이고. 됐나요? 또 무슨 제도가 있다? 간주 신고 제도가 있다. 뭐를 첨부해야 된다? 확인서와 통지서를 첨부한다. 됐나요? 이런 내용은 그냥 간단한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복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등록이라는 것은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등기 등록할 겁니다. 됐나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을 모두 등기할 건데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할 거고 부동산은 가는 권리를 주장할 때 그 권리들에 대한 것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익혔습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적인 문제를 어디서 익히고 있어요? 민법에서 익히고 있잖아요. 공시법에서 익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면 일단 그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하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취득에 대한 등기 있죠. 취득에 대한 등기. 취득하니까 가지는 등기.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등기입니까? 소유권 등기다. 됐나요? 소유권. 그런데 이 소유권 등기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오늘 배운 거. 취득세에 통합되었잖아요. 취득세에 통합되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통합됐다 했어요? 이 소유권 등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에 대한 행위가 취득세에 통합 처리됐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요 이후에 취득하는 행위는 취득 통합되었다. 알겠어요? 그럼 원래 지금 현재의 등록면허세는 요부터 취득하는 소유권 등기는 별도로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취득세 통합 처리했기 때문에. 그럼 또 역설을 해보자. 역설을 해보면 그 이전에 그럼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했어요. 그때는 통합되기 전이죠. 근데 그 사람이 2009년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허가를 안 받았어요. 허가를 안 받았으니 그 시점 등기되었어요? 안 됐어요? 등기 안 됐잖아. 됐죠? 그것이 지금 현재 와가지고 간을 가면 허가 받았어.
그럼 현재 시점에 등기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등록세라고요. 취득세가 아니고. 이해했나요? 이제 요거를 개념 먼저 만든 거야. 그래 기간이 우리가 엄청 중요한 거라고요. 이 기간이 언제부터 통합되었어 이것을 알고요. 통합되기 전 취득에 대한 거는 그때 등기를 안 한 것을 지금 현재 와서 등기한다면 이해됐나요? 두 개가 통합되지 않고요. 그 다음 등록세가 적용된다고요. 그럼 두 개 다 등록세가 적용될 때는 두 개 다 통합된 세율을 할 필요 없죠. 취득세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록 취득 당시 기준이야. 그럼 취득세는 끝났어. 그러면 여기는 등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세율만 내면 된다고요. 등기에 대한 세금을 낸다. 그럼 아까 유상취득했어. 이 시간에. 그럼 지금 현재 와서 등기했어.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요게 등록 매너세에 있는 2011년 1월 이후 취득에 대한 것은 여기 없는데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을 지금 현재 등기한다면 등록세를 내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때 취득행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은 통합된 세율이잖아. 그래서 몇 프로 빼면 돼? 2% 뺀 세율만 적용하면 된다고요. 그럼 취득세 표준세를 알면은 등록 매너세의 소유권에 대한 세율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취득세 표준세를 강조하는지 알겠죠? 4%, 3.5%, 3%, 2.8%, 2.3%야. 자, 그다음. 그럼 요거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한 후에 이 부동산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에 매매 계약할 때 매도자가 이중 계약하려네요. 도장 찍어주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도장 찍어주라는 것이 가등기 설정이라고요. 되나요? 가등기 설정 등기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권리자입니까? 매수계약자가 권리자입니다. 누구? 매수계약자가 권리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막 다투는 게 아니고 누가냐, 누가 권리자냐 이것만 판단하고요. 우리 세법에서는 가등기는 누가 권리자다? 매수계약자가 권리자입니다. 그럼 이 가등기에 대한 적용되는 세금은 누가 낸다? 그렇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내야 된다고요. 권리를 가지는 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근데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보존주의 또 강조해요. 엄격한 행식주의이므로 어디 상에서? 공부상에서 권리를 받는 자가 낸다고요. 예. 자, 그럼 가등기 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내 땅을 내가 토지를 소유하면 나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내가 토지를 소유하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별도로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민법의 토지 소유권이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지상 공간과 지하 공간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권리를 가지죠. 그럼 별도로 지상권을 설정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내 땅이 아닌 타인의 땅에 내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면 땅 주인이 나가라 하면은 권리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다? 지상권 설정 등기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지상물 소유자가 지상권자, 간단히 말하면 지상권자인데 지상권자는 누구나 다 말을 붙여. 그럼 지상권자는 누굽니까 하면 말을 못해.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상권자 방금 설명했죠. 누구야? 지상물 소유자가 지상권자다 말이야. 자, 그러면 또 민법에서 특정 지역의 배타적 권리를 배우겠죠. 그걸 뭐예요? 지역권이라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어떤 부동산 소유 개념에서 소유권 다툼이라든지 소유자가 하는 행위여서 뭐다? 가등기 설정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이 있다. 그럼 지역권을 여러분 민법상에 배울 때 내가 줘야 된다는 거 있고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되죠. 그럼 거기서 성역지란 말이 있고 요역지란 말이 있다고요. 그럼 성역지입니까? 요역지입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실수한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실수한다고요. 네? 당연히 실수한다. 자, 지역권이 성역지인지 요역지인지 잘했어요. 알겠어요? 요역지 가액. 자, 그 다음에 한 소유 개념이 끝났어요. 이거를 무조건 정리하는 게 소유 개념에서 다툼이 있거나 하는 거,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채권자 채무자에 너 돈 빌려 가려면 담보를 설정하고 가. 그러면 뭐 저당권 설정 되나요? 그럼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가 권리자잖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그죠? 채권자. 그럼 저당권 설정에 대해 세금은 누가 내야 돼? 권리를 가지는 자가 채권자가 내야 된다고요. 내가 은행에 돈 빌려면 은행이 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돈권은 돈 빌려주면 누가 담보 설정하라 했잖아. 알겠어요? 근데 등기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등록세적인 문제는 등록관계 세금하고 등기 비용은 달라요. 예, 저당권. 자, 그다음에 내가 열심히 노동을 했을 뿐이고, 내가 열심히 물건을 팔았을 뿐이고, 되나요? 열심히 내가 어떤 용역을 제공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더라. 알겠나요? 그럼 대가를 주지 않으니까 받아내기 위해서 뭐한다? 그 사람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거 있죠. 가처분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도 저에게 묻지 마세요. 네? 다 설명한 건데. 그럼 가압류 경우나 가처분 행위가 다 무슨 행위다? 채권 행위라고요. 이해됐나요? 채권과 관계 있다. 그럼 누가? 채권자가 다 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했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도 끝까지 채무자 돈을 안 주네. 그럼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내자. 징글징글스러워. 끝내자. 법원을 넘겨야죠. 그 법원을 넘기는 행위가 경매 신청 행위죠. 됐나요? 자, 큰 묶음 일단 세 가지를 가요. 예,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나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할 때, 그 다음에 누구?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권리.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임대차 권리죠. 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관계되는 권리. 그럼 뭐가 있어요? 돈을 내가 어느 집에 빌려갔다. 10억이라는 보증금을 맡겼다. 누가 불안해요? 그렇죠. 임차인 보증금을 맡긴 사람이 불안하죠. 이거 날아갈까 싶어서. 그래서 뭡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전세권 설정이죠. 근데 요즘에 전세권 설정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기도 하고 또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근데 전세권 설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전세권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도장. 자, 그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기 임대주택이 있죠. 장기 임대주택이 내서 나중에 일정 기간의 임차 후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그거를 가지려면 임차권 설정 등기가 돼야 돼요. 무슨 등기? 임차권. 그럼 이것들은 전부 다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까?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그러면 임차인.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임차인. 자, 이거는 전부 다 무슨 행위입니까? 채권행위죠. 그럼 채권행위니까 누가 냅니까? 채권자. 되나요? 그 설정시는 원권리자가 냅니다. 이것도 설정시는 원권리자입니다. 가등기는 누가 낸다? 매수계약자. 되나요? 아직 산 거 아니잖아요. 자, 지상권은 누군다? 지상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지상물 소유자.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 성역지가 아니고 요역지 소유자. 그 다음에 됐나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 논리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깔끔하게 다음에 오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올해는 등록면에서 이 정도 내용이구나. 그럼 취득세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내용이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